애초에 임대차 계약이 엉뚱한 사람하고 체결한 거기 때문에 그냥 무단 임대고 무단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요, 정말 상담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거 빨리 동영상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만든 영상인데요,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느냐라는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즉,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그 임대차 물건이 신탁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신탁부동산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진짜 신탁부동산인 경우예요. 신탁부동산이 아닌 경우는 토지 신탁하고 비토지 신탁을 구분을 해야 돼요. 신탁부동산이 아닌 경우는 뭐냐면 임차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야죠. 상담을 아무래도 임차인들이 오시니까.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은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질 않아요.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질 않고 뭐냐면 분양받을 물건이 있는데, 매수할 물건이 있는데 잔금을 못 냈어. 그런데 내가 임차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지급하면 신탁이 해지돼서 나한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와. 그러면 그 말한 대로 되면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신탁부동산이 아니에요. 신탁이 풀려서 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원래 임대인은 지가 소유한 물건을 임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임차보증금을 납부를 하면 그 순간에 열쇠 주고 들어와서 살 수 있어야죠. 이거는 나는 이미 선이행을 했는데 쟤는 후이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은 해요. 하지만 몇 가지만 체크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 토지 신탁하고 비토지 신탁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토지 신탁은 신탁회사가 분양자, 사업주체, 건축주, 도급인, 그냥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그러니까 임대인이 나한테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신탁회사한테 잔금을 내요. 잔금을 내고 신탁회사가 나한테 바로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간단해요. 근데 비토지 신탁은 조금 복잡해요. 비토지 신탁 상품은 위탁자가 분양자, 사업주체, 건축주, 도급인, 즉 위탁자가 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인이 위탁자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대금은 어디에다 넣느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무슨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계좌로 이체를 해요. 그리고 그 부동산도 신탁회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신탁회사 계좌로 매매대금을 꽂으면 신탁이 해지돼서 그 부동산이 위탁자 앞으로 오고, 다시 그 위탁자 앞으로 온 부동산이 다시 임대인 앞으로 오는 거예요. 즉 순차 이전 등기가 일어나요. 두 번에 걸쳐서. 아까 토지 신탁은 신탁회사에서 바로 임대인 앞으로, 비토지 신탁은 신탁회사에서 위탁자, 위탁자에서 임대인,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오니까 조금 더 복잡해요. 그러나 원리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이거를 제가 계속 들어가 가지고 팔로우 하면서 검토하면 문제가 없게 제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다 그러면 빠져나오면 돼요. 근데 그 전 과정을 제가 관리 감독을 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번 딱 상담을 받고 본인이 혼자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혼자 못하겠다 도저히. 그런데 변호사를 계속 선임할 여력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물건은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일반 변호사들도 신탁을 전문으로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럼 하물며 일반인이 그걸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위험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넘어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때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 내가 납부한 임차보증금이 정말로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꽂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건 토지 신탁이든 비토지 신탁이든 똑같아요. 가급적이면 내 돈을 임대인한테 꽂지 말고 내가 바로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꽂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돈은 꽂았는데 아까 말한 신탁회사에서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정으로 못 해주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건 뭐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요 임대인이 신탁회사한테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꽂았는데도 넘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신탁회사 잘못이 아니에요. 저 임대인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가압류나 압류는 없지만 이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임대인의 채권자가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임대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혼인 상태인데 잔금 납부할 때쯤 이혼 소송을 서로 하고 있어. 그럼 상대방 배우자가 거기다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돈을 꽂아도 소유권을 넘겨받지를 못한다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신탁회사에 전화를 거셔서 그 신탁 물건을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내가 지금 임차 보증금으로 그 매매대금 잔금을 넣을 텐데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느냐? 요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가압류나 압류, 가처분과 같은 그런 권리 제한 사항이 없느냐? 요런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토지 신탁은 그런 경우가 2번 일어나죠. 왜냐? 신탁회사에서 위탁자 앞으로, 그 다음에 위탁자 앞에서 임대인 앞으로 2번 이전 등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문제가 생겨서 여기 이전 등기 청구권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릴 수 있고 가처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깨끗하다 하더라도 위탁자가 지금 임대인 앞으로 또 넘겨주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임대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임대인의 채권자가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압류나 가압류할 수 있고 부동산 자체에 가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2개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토지 신탁 상품은 체크할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신탁회사에다가 문의도 해야겠지만 위탁자한테도 문의를 해야 돼요. 위탁자한테 임대인이 혹시 문제 없으세요? 라고 위탁자한테 문의를 해야 되고, 신탁회사한테는 위탁자한테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셔야 돼요. 토지 신탁은 신탁회사한테 뭘 문의한다? 임대인이 뭐가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라고 그랬죠. 근데 비토지 신탁 상품은 임대인, 위탁자, 신탁회사예요. 그러니까 신탁회사한테는 위탁자가 문제가 없는지, 위탁자한테는 임대인이 문제가 없는지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신탁이든 비토지 신탁이든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 4번 달라고 하셔야 돼요. 거기에 어떤 식의 제한사항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납부가 이루어졌는지. 물론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게,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를 끼셔야 돼요. 물론 공인중개사 분들이 중개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법률 지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체크를 안 해주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를 끼워서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아까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 확인하시라고 했는데 신탁 원부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신탁 원부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발품을 파셔서 신탁 원부를 확인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신탁 계약서 내용을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이제 신탁 부동산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내가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있는데 임대인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신탁회사한테 뭐 담보신탁이든 처분신탁이든 관리신탁이든 맡겨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 신탁회사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탁회사가 이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신탁회사가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신탁회사가 안 해요. 왜냐하면 임대차 관리를 하는 게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자기네들끼리, 즉 임대인, 이 경우에 임대인은 위탁자예요. 신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내부적인 계약, 그게 신탁계약일 수도 있고 별도의 다른 계약일 수도 있는데 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 관리를 위탁자 앞으로 넘겨놨어요. 업무 위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임차인하고 직접 체결한단 말이에요. 통상적인 경우라면 임대인이 뭡니까? 소유권도 갖고 있죠. 근데 신탁 물건은 소유권은 신탁회사한테 있어. 그런데 임대인은 위탁자야. 즉 소유와 임대가 분리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복잡하시면 임대차 계약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이 경우에 첫 번째로 신탁 원부를 떼셔야 돼요. 원부를 떼서 신탁 계약에 이 위탁자, 즉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위탁자가 정말로 신탁회사, 수탁자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탁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임대 권한을 위탁 안 받으면은 얘는 임대 못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동의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위탁자들이 이러고 오죠. 야, 이거 실은 내 거야. 야, 명의만 신탁회사로 가 있는 거라니까. 내 거니까 믿고 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탁 원부를 떼서 신탁계약서 내용에 정말로 위탁자가 임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그 권한을 받았다면 단순히 얘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수탁자라든지 거기에 또 우선수익자라고 하는 다른 신탁 관계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있다면 그 동의서까지 받아야지만 이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럼 내가 임차보증금하고 월 차임을 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신탁회사 수탁자 명의 계좌로 납부하는지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제가 공인중개사를 꼭 중개인으로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중개사분들이 이런 부분을 변호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 체크를 해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항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넣어야 될 특약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넣으셔야 될 게 정확하게 수탁자로부터 임대 권한을 받은 물건이다.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하고 월차임은 뭐 내가 받도록 되어 있다. 물론 신탁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진술보증 조항들을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추후에 수탁자라든지 우선수익자 동의를 받을 거고, 수탁자나 우선수익자 동의를 못 받으면 그냥 애초에 없던 계약 실효시켜가지고 임차보증금 기납부한 것들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의 특약 조항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은 상당히 불리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탁회사가 무슨 주장하는지 아세요? 무단임대예요, 무단임대. 제가 어떤 소송을 했냐면 위탁자가요, 돈이 급하니까 신탁회사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임대를 한 거예요. 신탁계약에 의하면 임차보증금하고 월세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임대를 놔도 자기 손에 들어오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몰래 임대를 놨어요. 심지어 시세보다 싸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왔죠, 여기저기서.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임대를 놓고 있네요.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그래가지고 저희가 명도 소송했단 말이에요. 이분들 주장이 그거예요. 자기네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맞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뭡니까?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나요? 애초에 그 요건을 통과를 안 했다니까요.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하고 체결한 거예요. 설령 걔가 임대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신탁회사랑 우선수익자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임대차 계약 자체가 적법한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의 뭐 보증금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모든 요건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애초에 임대차 계약이 엉뚱한 사람하고 체결한 거기 때문에 그냥 무단 임대고 무단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예 1심에서 다 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된 부동산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점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리면서 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